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커서 6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용의정의인데 용어정의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용어정의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1번 틀렸네요.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 아니죠. 임원 또는 사원 같은 말입니다. 이번에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받지 않고 받기로 약속만 해도 위반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입금가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적었다 하더라도 그건 위반이 아닙니다. 실제 받아야 처벌받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유치권 양도,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을 양도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5번이 정답이네요.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토지의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시험에 10번 이상 출제됐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5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도 역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했는데 기억에 이게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언에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의 입주권, 추첨, 당첨 이런 말이 들어가면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니은도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의 법정지상권 성립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는 중개대상물입니다.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다 중개상물이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권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가압류되어 있어도 다 중개상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도 전부 중개상물 되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것도 중개상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역시 중개상물 됩니다. 유치권 성립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리얼도 중개상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임목에 관한 법률 적용받지 않는 명의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임목 중개상물이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러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1번 시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원칙 시도지사고요. 시험 시행기관은 예외 국토부 장관이죠.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려면 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교육제도 5가지가 있죠. 자, 1번에 보니까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자는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폐업 신고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소속 공개사로 고용되려는 경우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 국토부 장관은 직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예, 이게 맞네요. 국토부 장관이 교육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는데 실무교육이 아니고 연수교육이죠. 연수교육. 연수교육만 처벌받습니다.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시도지사는 개업공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경우에 교육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짜로 받는 교육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X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중개업 및 주택의 관리 대행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예, 이게 맞네요.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관리 대행 법 제14조 겸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무한 책임 사원이 4명인 경우 1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1.33명이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니까 그래서 2명이어야 됩니다. 1.3으로 사람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임은 전원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예방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처음 개업할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 취직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시험에 결격사유 반드시 출제되죠. 해마다 출제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이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는 결격사유입니다.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되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주택의 분양대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토지 분양대행, 부지, 건축물 부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이사업체 소개는 되고요. 개발 대행은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A군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갑과 법인인 개업공개사 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갑은 B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갑이 누굽니까? 갑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뜻다방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X고요. 을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둔 경우 B군 군수에게 설치 신고를 해야 된다 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A군 군수에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을은 B군에 설치한 분사무소를 C군으로 이전한 경우 C군 군수에게 이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 A군 군수에게 해야 됩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을이 주된 사무소를 B군으로 이전한 경우 B군 군수에게 이전 신고해야 된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다만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인데요. 자, 먼저 기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맞네요. 관할구역 내에서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재교부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모든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부칙개공은 사용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디귿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표기하는 게 아니라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는 업무정지 처분받은 경우 간판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간판 철거하는 것은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보조원 이름 적으면 벌금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물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사물 소재지를 명시해야 된다.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식으로 우리 기억을 했었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허위매물, 가짜매물, 미끼매물 올린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일 뿐이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기본 모니터링이 아니라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수시로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죠. 따라서 5번은 수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